치즈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북 임실군. 오늘 찾아갈 오수면은 남원 경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오수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수에 있었던 그 둔덕면하고 임실의 남면을 합쳐서 둔남면이 돼요. 둔남면으로 사실은 오랫동안 하다가 1992년도에 비로소 오수면이라고 이름을 고쳐요. 그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꿔서 오수라는 이름은 큰 개 오자에 나무수가 합쳐진 것으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충견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충직과 의리의 상징인 개는 남다른 충성심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오수견인데요. 이곳 임실에서 오수견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오수의견 이야기. 그 설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오수면 한가운데에 자리한 바로 이 공원입니다. 이곳에 오수의 개를 기리는 특별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주인을 구하고 숨을 거둔 개의 의로움을 기리는 의견비인데요.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 비는 오수를 대표하는 유물로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있던 비 크기로서는 광개토항비 그 다음으로 가는 큰 비였답니다. 그게 5톤이나 나가는 큰 비거든요. 그리고 그 비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개를 위한 비라고 하기엔 정말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 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지요. 개와 사람과의 관계가 남달라서일까요? 유독 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을 위해 죽은 오수개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지역마다 충성스러운 개의 설화가 다양한 형태로 전하는데 그 대표격은 단연 오수의견 이야기입니다. 오수의견 설화는 고려 후기 최자라는 문인이 엮은 보한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 거리에 떠돌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보한집은 오수의견 설화를 담은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계인은 거량현 사람이다. 집에서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몹시 사랑하였다. 하루는 외출하는데 개도 따라 나섰다. 개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마침 들불이 일어나 번졌다. 개는 가까운 냇물에 몸을 적셔와서는 뒹굴어 개인의 주위 풀에 적셔서 불길을 막고 기운이 다하여 죽고 말았다. 개인이 깬 뒤에 개가 남긴 자취를 보고 감동해 노래를 짓고 무덤을 만들어 장사 지낸 뒤에 지팡이를 꽂아 표시하였다. 그 지팡이가 잎이 나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그곳이 오수라 불렸다. 최자가 전라도 안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라도 안찰사라는 것은 전라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이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하면 관찰사 있죠. 전라감사. 전라감사의 전신이라고 그럴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도를 출력하면서 지방원상을 살핀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최자가 전라 안찰사로서 있으면서 뭐 그런 얘기들에 접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했어요. 최자라는 사람이 1254년경에 보안집을 썼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발췌했는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발췌했는지 이것까지는 명확하지 않지요. 그러나 최소한 체록된 것은 1254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부터 이제 오수라는 지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수를 얘기하면 반드시 그 연유를 얘기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큰 개 오자 오에 나무 숫자 해가지고 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수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오수척. 전북 장수에서 발원한 이 물줄기는 수백 년 동안 쉼없이 흘러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오수견이 목숨을 바쳐 주인을 구한 장소가 바로 이 천변일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곳에서 오수계를 기리는 비로 알려진 의견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의견교가 지금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건너가 지금 이제 내동이 있었고 내동 다리 철교 있었어요. 밑으로 이제 삽다리가 돼 있었는데 오수 지금 이 도로가 나기 전에는 전라선 철교가 오수 역사 있었고 이거 철교 다리 있는데 의견비가 출토된 부분은 발견한 부분은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이 의견교 바로 밑에 지금 저 바위 가운데 내과 하천에서 이 공사하다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지역에 지금 우리 의용 소방대라고 그런 부분에 에서 공사를 해서 출토를 해서 지금 바로 이 길 건너편 이 자리로 지금 바로 옮겨서 안착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1930년대 이곳에 철교를 놓는 공사를 하던 가운데 의견비를 찾게 된 건데요. 무려 5톤이 넘는 거대한 비를 마을 사람들이 몇 날 며칠에 걸쳐 주변 언덕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이후 의견비는 지금의 자리인 이곳 원동산 공원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비와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수 의견비가 발굴된 것이 너무나 재밌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 마을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된 새댁이었죠. 근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큰 바위 밑에서 개가 허우적거리면서 막 몸부리치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 꿈을 생생하게 꾼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동네에서는 오수에서는 의견비 찾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공사 현장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이 이렇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이제 비석을 캐내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제물을 간단하게 꾸며서 그다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를 지내고 났더니 비석이 움직이더라. 그게 1929년도 일이고 그 비석을 거기서 몇 번 옮겼다가 1935년도에 지금 현장에 있는 원동산 공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옮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크기의 비는 언제 누가 만든 걸까요? 그 물음에 답을 어렴풋이나마 찾게 된 것은 바로 탁본을 통해서입니다. 마모가 심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비문에서 100여 개 이상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요. 대부분 비를 세울 당시 도움을 준 이들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2002년도에 그 오수 의견비를 이제 조사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의견비를 조사하려면 정밀적으로 이제 탁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면에서 의외로 이제 탁본을 해보니까 많은 글자가 나왔어요. 이름이 뭐 보통 석자, 넉자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석자, 넉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시기가 조금 상당히 이제 앞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이전에도 이런 그 석자, 넉자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후면에 이제 어떤 시주자의 명단을 썼다면은 반드시 앞면에는 이 본래의 어떤 내용을 새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반드시 정밀탁본으로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면을 정밀탁본을 해서 보니까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비 앞면에 글자 대신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문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한 글자도 없고 그 형체가 나오는데 이 형체를 살짝 돌려봤더니 개가 이렇게 그 누워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오수 개가 불을 끄고 이렇게 죽은 형상이 아닌가. 이게.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비석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오랜 세월 탓에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린 의견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한 뒤 하늘로 올라간 개의 모습과도 같은 형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개를 위한 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주라는 문구도 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그 시주라는 말들이 꼭 절에 시주를 했다고 해서 이게 시주라는가 대시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적이 있는 기념비적인 비석을 세울 때 돈을 낼 경우에는 시주자, 대시주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 이 비석을 판독해 보니까 한 100글자 정도 나왔는데 한 65명 정도 현재 이제 이 비석을 만드는데 시주를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비석에다 말하면 정성을 쏟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견비와 관련된 기록이 문헌에 남아 있다면 그 사실관계는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의견서로가 남아있는 고려시대 보한집과 마찬가지로 1530년 중종 때 쓰여진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도 주인 대신 목숨을 잃은 오수견 이야기만이 실려 있을 뿐 의견비는 없습니다. 오수가 예전에는 행정구역상 남원에 속했는데요. 남원의 역사를 기록한 용성지에도 오수 의견 설화만이 남아 있습니다. 의견비가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오수가 임실군에 편입된 이후인데요. 19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임실군지. 여기에서 충성스러운 개를 위해 세운 비, 충굽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24년에 나온 임실읍지예요. 이것은 지금 3권으로 돼 있는 책인데 충굽이라고 나와요. 근데 충굽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굽이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오수리에 있는 일찍이 그 사인 김계인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김계인의 비석을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그 전부터 사람들이 알고서 있었다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때 진짜 그 철기를 놓으면서 이게 새로 나왔는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은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수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오수 의견비.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중견을 기리는 비가 적어도 100여 년 전부터 오수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수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그 시기를 안다면 이 설화의 탄생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고려시대 동국 이상국집이란 시문집을 쓴 이규복. 그가 남원으로 갈 때 오수역에서 쉬면서 썼다고 알려진 시에 바로 이 오수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동국 이상국집을 썼던 이규보 선생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무신집권기니까 문신으로서 약간 한직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전주에도 와 있었고 이제 전주에 와 있으면서 변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벌목일을 감독하는 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규보 선생이 여기 오수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때도 오수란 지명을 써요. 이 이규보 선생의 그 시 속에. 이규보 선생은 최자 선생보다 거의 비슷한 시기 살지만 이규보 선생이 뭐 정확히 따지면 조금 더 앞선 사람이 몇십 년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시에 그 오수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발췌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오수라는 지명을 썼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오수 이전에 뭐였냐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회자된 적이 없어요. 저희도 잘 몰라요. 여전히 시기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지역의 역사만큼 유서 깊은 오수 의견 이야기.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따라 의견비가 있는 원동산 공원을 찾게 되는데요. 오수가 개가 죽은 자리에 꽂아둔 지팡이가 자란 나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의리에 비 옆에 자리한 이 나무를 그때의 그 나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견비가 처음 발견된 곳이 천변이었다는 것을 깜빡하기 때문입니다. 원동산에 있는 그 느티나무를 이제 오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느티나무는 이제 굉장히 크게 괴목처럼 큰 나무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꽂아가지고 싹이 나는 나무는 느티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수가 뭐냐 이런 때 가장 흔한 것은 물풀의 나무나 그 버드나무 이런 종류거든요. 이게 쌍계사에 있었던 최치원 선생도 지팡이를 꽂아서 났다는 게 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수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예의까지는 지금 못 찾았고요.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구하고 죽은 곳으로 추정되는 오수 천변. 개의 주인으로 알려진 김계인은 당시 거량현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이 물길을 따라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인 이곳 지사면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거령현이고 예. 조선시대에는 지사방이었는데 최자의 보안집에 의거해서 이제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거령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깃대서 2002년에 이제 김계인의 생가를 이렇게 복원하게 되었죠. 주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런 개의 주인 김계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쉽게도 남아있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김계인이라는 그 주인공의 설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네. 분명히 김계인일까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사의 김 씨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그 김 씨라는 사람인데 이제 인이 아주 많은 사람. 이게 이제 덮을 개자를 써서 인으로 그냥 똘똘 뭉친 사람.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수 의견 설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반 아무 이제 그 일반 평민인 이 사람이 이제 개를 많이 사랑했고 그 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충성을 다했겠느냐
사실 이런 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주인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은 오숙의 이야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의로운 충견의 이야기는 여전히 오수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수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 문인 최자가 지은 보한집입니다. 보한집이 지어진 시기가 1254년이니까 오수견 이야기는 정말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기억돼 온 것입니다. 어째서 그 책에 그때에 실리게 됐을까? 그걸 한번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그때가 이제 최후 정권 때니까 어떤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보증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오수 의견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이제 계기를 만들었던 이런 분이죠. 그 고려계는 어떤 계일 것인가라고 그것을 이제 더듬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국에서는 아우첸, 오견 그렇게 불렀어요. 오수견 얘기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교과서에 실려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설화인데 저는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해서 그렇게 해서 다들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수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오수견을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아주 큰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